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요즘에 월급만 모아서는 집 한 채 살려면 수십 년은 걸린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번 돈을 은행에 넣어두기보다는 투자를 해서 불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지만 주변에서 투자 잘못해서 인생 날아간 사람을 본 뒤로는 욕심부리지 않고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 잠시 일을 쉬었어요. 그러다가 결혼 4년 차에 이직을 하였는데 하필이면 시누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같은 부서였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 따라 해외에서 살다가 1년 전에 한국에 들어온 상태여서 저는 시누이랑 친하지도 않고 시누이 성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누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다 보니 남편의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알 수 있게 되었죠. 시누이 남편은 유명한 외국계 투자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돈을 정말 잘 벌었어요. 그래서 시누이도 회사에 출근할 때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건 물론이고 명품백, 명품 옷만 입고 다녔죠. 돈이 많은데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고 자주 비싼 밥도 사주고 생일이나 기념일이면 선물도 좋은 것을 사주어서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김대리, 이번 주 금요일에 김대리 생일이지? 이거 선물이야. 미리 생일 축하해. 어머, 과장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제 생일까지 미리 아시고 아직 카톡에 생일 알림 안 떴을 텐데요. 김대리가 일을 워낙 잘해서 내가 이뻐하잖아. 이뻐하는 후배들은 따로 달력에 생일을 표시해두거든. 혹시 생일날 선물 가져오는 거 깜빡할까 봐 오늘 생각나서 미리 가져왔어. 얼른 열어봐. 네, 감사해요. 우와, 대박. 이거 뭐예요? 이거 진짜 저 주시는 거예요? 응, 돈 많이 벌으라고 지갑 샀어. 얼마 안 하는 건데 호들갑은. 그냥 지갑도 아니고 명품 지갑. 정말 감사해요. 내가 거기 브랜드 VIP라서 신상 나온 거 제일 먼저 산 거야. 그리고 거기에 현금도 좀 넣어뒀어. 올해 김대리 돈 술술 잘 들어오라고 말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커피는 무조건 스타벅스에서만 먹었고 회식 때도 자기가 나서서 소고기를 쏘고 했죠. 그런 것들을 베풀 때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돈이 많아서 별거 아니라는 듯이 늘 끝에 말을 붙이더라고요. 또 자신의 남편이 외국계 투자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도 늘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 부장님, 주식 투자하세요? 요즘 어디 하시는데요? 주식 얘기하지 마. 완전 손실났어. 지금 존버 중인데 조금이라도 올랐나 싶어서 호가창 확인한 거야. 아, 남편 말 들어보니 요즘 한국 주식 엉망이라고 하던데. 부장님도 제대로 물리셨나 보네요. 한국 주식은 늘 박스권이래요. 그냥 외국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다고 하던데요. 아, 윤 과장 남편 투자회사 다니지? 혹시 좋은 투자처 좀 알 수 없을까? 내가 손해가 너무 심해서. 아내 몰래 한 건데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고 진짜 큰일이야. 네, 저희 남편 외국계 투자회사 다녀요. 근데 외국계라 돈도 많이 주긴 하는데 그런 내부 정보 외부로 외출하는 걸 엄청 심하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안 알려줘요. 그냥 요즘 경제 돌아가는 동향 정도만 옆에서 귀동냥하는 수준이에요. 혹시라도 남편이 말 실수해서 정보 알려주면 그때 꼭 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괜스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종목을 짚어줄 것도 아니면서 뉴스만 보면 다 아는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훈수를 두곤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가끔 다른 동료들은 회사를 힘들게 왜 다니냐고 묻기도 했죠. 과장님은 돈도 그렇게 많으면서 왜 힘들게 매일 출근해서 회사 일 하시는 거세요? 오늘 입고 온 옷만 봐도 월급 2-3배는 좋게 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뭐 다 남편이 입으라고 사주는 거지. 그래도 나는 집에만 박혀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만 쓰긴 싫더라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비하면 쥐꼬리지만 내가 커피 사 먹고 밥 사 먹는 돈은 내 힘으로 벌고 싶어서. 그리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매일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일하면서 자기 개발하고 회사 다니면 나한테 얼마나 좋아? 뭐? 정말? 회사 다니는 게 좋다고? 아유, 미쳤네, 미쳤어. 우리 남편이 자기 남편처럼 돈 벌어다 주면 나는 당장에 이놈의 회사 때려치운다.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진짜. 과장님은 그럼 아이 생각은 없으세요? 딱히 없어. 남편이나 나나 그냥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는 주의라서. 괜히 애 낳으면 내가 휴직도 해야 하고 일하는데 방해될 것 같기도 해서 말이야. 자기는 일하는 게 좋아서 아이도 안 가지고 있다고, 사회생활이 재미있어서 집에서만 있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신우이와 트러블이 있지는 않았어요. 딱히 시댁 모임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회사 외에는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신우이가 돈 자랑하는 것도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신우이는 조금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우연히 탕비실을 지나다가 열린 문틈 사이로 신우이가 다른 사람에게 제 험담하는 것을 듣고 신우이가 저를 탐탁지 않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쟤는 일은 잘하긴 하는데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수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누구요? 과장님 올케요? 과장님네랑 사돈 맺은 거면 비슷한 경제력 갖춘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절대. 내 동생이 결혼할 때 우리 남편이 미국 지사에 있어서 내가 미국에 있었어.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회사도 같이 다니면서 좀 알게 된 거거든. 회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도 그렇고 약간 수준 차이가 나서 대화가 1분 이상 지속되기가 힘들어. 저는 최 대리님이 과장님이랑 사돈이라고 하길래 돈 많은데 옷이나 이런 거 관심 없어서 수수하게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절대 아니야, 절대. 쟤네 집 못 살아. 결혼할 때 혼수를 얼마나 형편없이 해왔는데. 자동차도 없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몰라? 차가 한 대 있는데 내 동생이 회사가 더 멀어서 내 동생이 타고 다녀.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 2명이면 차가 2대 있는 게 정상인데 차 살 돈도 없고 참나. 과장님 집에서 지원 안 해주세요? 우리 집에서 반대가 심했어, 결혼할 때. 못 사는 집애랑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웬 콩깍지가 씌어서 내 남동생이 계속 결혼한다고 하니까 대신 결혼하면 지원은 없다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절대 쟤네 사는데 지원 안 해주셔. 부모님이 뒤에서 좀 보태주시면 차가 뭐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이미 자가로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과장님이랑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쟤 맨날 집살돈 모은다고 커피값 아낀다면서 사람들이랑 카페도 같이 안 가잖아. 대신 늘 회사 탕비실에서 믹스커피 마시고 꼴 보기 싫어 죽겠다니까. 그깟 몇천 원 모아가지고 몇십억짜리 집을 언제 사. 시댁이 하는 것도 보니 명절이나 생일 때 와서 일하고 하긴 하는데 돈 드는 선물은 안 하고 몸으로 때운다. 그리고 맨날 시어머니 김치나 밑반찬 가져간다. 그러고는 감사하다고 용돈도 안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신우네 집은 잘 살긴 하는데 그건 신우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그런 거지. 시댁은 그냥 보통 수준으로 저희 친정이랑 경제 수준이 비슷했어요. 게다가 결혼을 반대한 적도 없고 최대로 지원해 주셔서 지금 전셋집 구한 거고요. 또 저도 때 되면 시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선물 사드리는데 왜 저렇게 말하는지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투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대리님도 우리 투자 모임에 넣어주는 게 어때요? 대리님이 싫긴 하시겠지만 그럼 동생이 돈도 벌고 좋을 텐데요. 아니야. 내 동생이 쟤랑 결혼하고 돈도 얼마 못 모았을 거야. 이런 거 할 목돈이 없어. 우리 일정 금액 있어야 투자 모임에 들어오는 거 알잖아.
가족이라고 해서 그런 규칙 어길 수는 없지. 알고 보니 신우이 남편이 주는 투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기들끼리 투자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 남편과 시부모님에게도 회사 기밀이라고 안 알려주던 신우이인데 그냥 돈 있는 것들끼리 몰래 하고 있던 모양입니다. 얼마 뒤 저희 아이 생일날에 저희 집에서 시댁 식구들이 모여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회사 이직을 하면서 새로 이사한 집이기도 했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신혼의 가족이 다 같이 우리 집에 온 건 처음이었죠. 저는 아이 생일상 차리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시댁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딱 저희 집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신우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 집 봐. 왜 이렇게 좁아? 여기에 3명이나 산다고? 나 같으면 답답해서 하루도 못 살겠네. 그 이후로 아이 생일 잔치임에도 생일 축하는커녕 저희 집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집이 별로라고 트집을 잡아대더군요. 어머나, 이 냉장고 뭐야? 가전제품은 무조건 좋은 브랜드를 사야 AS도 되고 잔고장 없이 오래 쓰는데. 살 때 돈 좀 투자해서 좋은 거 사지. 이번에 이사할 때 시어머니가 새로 사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제일 좋은 거라고 하시면서 사주셨는데 별론가 봐요. 제가 시어머니가 사준 거라고 말을 하니 별말이 없더군요. 그 뒤로는 제가 차린 음식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어요. 시댁 사람들이 온다고 갈비찜하고 그런 건 좋은데 이왕 할 거면 돈 좀 써서 좋은 고기 좀 사지 그랬어? 고기 비린내 나는 건 물론이고 즐겨서 울 엄마 이빨 빠지겠네. 다른 건 제가 준비한 건데 갈비찜은 어머니가 해오신 거예요. 남편이 시어머니표 갈비찜을 좋아해서요. 너도 내가 한 갈비찜 좋아하지 않았냐? 평소에 똑같은 조리법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인다고 해서 일부러 한우 툭불로 좋은 고기 샀는데 네 입에는 안 맞는 모양이다. 그렇게 회사에서 시댁에서 신우살이로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쌓일 무렵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우이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회사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일하는 것이 좋아서 일부러 아이를 갖고 있지 않는 거라고 말하곤 했지만 사실은 저희보다 훨씬 전에 결혼을 했지만 난임 부부여서 아이를 못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인공수정을 해서 결국 임신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신우이 나이가 그때 38살로 노산이어서 회사를 다니면 혹시 안 좋아질까 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신우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저는 회사 다니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도 아이를 건강하게 낳고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신우이가 아이를 낳고 얼마 뒤부터 별로 친하지도 않던 회사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과장님, 얼마 전에 아이 낳으셨죠? 잘 지내세요? 네, 다행히 나이 많으신데도 순산하셨어요. 산모도 건강에 아무 문제 없고 아이도 튼튼하고요. 아, 그래요? 예전에 저희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으셨어요? 요즘에는 연락을 안 하시나 봐요. 직접 연락해보세요. 엄청 반가우실 것 같은데. 요즘 도통 연락이 안 돼서 최 대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어디 아프거나 아이가 잘못된 건가 걱정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이런 식의 신우의 안부를 묻는 사람이 한두 명씩 늘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을 해보라고 말하면 하나같이 다들 신우이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 사람들이랑 인연을 끊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지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를 회사 옥상으로 불러냈어요. 대체 무슨 일로 저를 회사 옥상까지 오라고 하신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휴게실이나 탕비실에서 해도 될 텐데요. 그게 거기서 하긴 좀 껄끄러운 이야기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실 게 있으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진짜 잘 계신 거 맞지? 저희 형님이요? 네, 잘 계시죠.
지난주 주말에 시댁에서 한번 배웠는데 아무래도 갓난아이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 피곤해 보이긴 하던데 그것 말고는 별다른 일은 없으세요. 아이도 건강하고요. 그럼 혹시 과장님 남편은 별일 없으시고? 외국계 투자회사 다닌다고 하셨잖아. 그대로 계속 다니고 계셔? 네. 얼마 전에 승진하셔서 크게 한턱 쏘셨는데 회사 잘 다니고 계세요. 아, 그래? 그럼 과장님하고 남편이랑 이혼한 것도 아니겠네. 이혼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대체 저한테 저희 형님에 대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이유가 뭐예요? 빙빙 둘러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를 옥상으로 불러낸 회사 사람들이 우물쭈물대면서 본론은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주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소리를 했더니 그제야 요 근래에 계속 저희 시누이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를 말하더군요. 아, 그래, 알겠어.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용건만 말할게. 사실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투자 모임 하던 사람들이야. 과장님 남편분이 몰래 알려준 회사 정보로. 옥상에 저를 불러낸 사람들은 모두 시누이와 함께 투자 모임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누이가 회사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남편이 회사에서 준 고급 정보를 알려주었대요. 처음에는 정확한 주식 종목을 알려주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세금을 아끼자고 시누이가 법인까지 새로 만들 정도로 투자 규모가 커지게 된 겁니다. 그 뒤로는 시누이가 투자 계획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목돈을 주고 시누이가 직접 돈을 굴리고 매달 수익금을 나눠주는 형태로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전부터 수익금이 좀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한두 달 밀린 사람도 수두룩하고 과장님이 퇴사하시고 6개월 동안 아예 수익금을 못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6개월 동안 수익금을 못 받았는데 저희 형님한테 연락도 안 해보셨어요? 처음부터 같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임신하고 정신도 없고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연락도 처음에는 가끔 됐는데 요즘에는 아예 답장이 없는 건 물론이고 카톡을 읽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적금 든 게 만기가 되었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야기했던 거라 과장님도 제가 적금 만기되는 날짜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저는 다른 사람이 수익금 밀렸다는 6개월간 꼬박꼬박 돈이 들어왔고 예상 수익금보다 더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만기 날이 다가오니까 저한테 다른 투자처 목록을 보내주면서 투자할 거냐고 과장님이 먼저 연락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예 연락도 안 되니 왠지 찜찜하기도 했는데 목돈 생긴 사람한테는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하니 뭔가 이상해서 최대리한테 윤 과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보자고 했어. 왠지 투자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저한테 계속 시누이가 잘 있는지 물어봤고 결국 이렇게 옥상까지 부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투자한 금액을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정말 억소리 나는 단위더군요. 그렇게 큰 돈을 내어주셨어요? 따로 계약서나 그런 것도 안 쓰고 그 많은 돈을요? 당연히 처음엔 조금 투자했지. 근데 매달 수익금을 주니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 같은 회사 사람이라 신용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외국계 투자 회사에다가 돈이 많아서 매일같이 명품 두르고 다니니까 점점 더 큰 돈을 믿고 맡기게 된 거지. 네, 이야기는 충분히 들은 것 같네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도 됐고요.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날 하루 종일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대체 이걸 누구한테 먼저 말을 해서 물어봐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퇴근 후 바로 시누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 올케. 올케가 여긴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형님, 안녕하세요. 제가 중요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혹시 심해부 계신가요? 우리 남편? 우리 남편 오늘 야근인데. 우리 남편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아, 그건 아니고요. 계시면 두 분께 다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안 계시니까 형님한테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저는 형님한테 오늘 회사 사람들이 말한 것들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아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이죠. 혹시 투자한 곳에 문제가 생긴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더니 너무 태연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참, 며칠만 기다리라니까. 다들 성미도 급하네. 너한테까지 말하는 거 보니. 외국에 투자한 거라서 아직 돈이 입금이 안 돼서 그래. 외국에서 세금도 떼야 하고 환전도 하고 그래서 한국 기업에 투자했을 때보다 투자금 회수할 때 시간이 더 걸리거든. 곧 수익금 들어갈 거야. 내가 분명히 이번 투자 받을 때 설명한 부분인데. 이거 남편이랑 우리 가족들한테 말하지 마. 별거 아닌데 괜히 말 나오고 그러면 피곤해지니까. 제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는 신우이의 모습을 보니 진짜 별거 아닌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다음날 사람들에게 신우이에게 들은 대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사람들이 수익금 들어왔다고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해프닝인가 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신우이의 투자 모임이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자가 마련을 위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집을 살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서로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빼고 다 넣었죠. 뿐만 아니라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이나 회사에서 나오는 보너스, 생활비를 아낀 금액을 넣어두는 통장이었죠. 둘이 열심히 2년을 아껴서 2억 정도를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돈을 통장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없어진 계좌라서 입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통장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통장을 집에다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넣으려고 하니까 없는 계좌번호라고 뜨더라고요. 여기 통장이 그대로 있는데 계좌가 없어지는 게 말이 되나요? 잠시만요. 고객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은행원이 하는 말을 듣고 목덜미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 계좌번호를 확인해 보니 얼마 전에 통장 분실 신고가 되어서 재발급이 되었고 재발급된 날에 통장 자체가 해지가 되었네요. 그래서 계좌번호가 없다고 뜬 것 같습니다. 네? 통장 재발급이요? 제가 통장 주인인데 저 재발급 받은 적도 없고 해지한 적도 없는데요? 윤현민 고객님 맞으신가요? 저희는 신분증으로 통장 명의자분인 걸 다 확인하고 일 처리를 해드렸는데요. 생각해보니 남편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남편이 해지를 하고 돈을 꺼내갔던 거더라고요. 저는 은행원에게 알겠다고 말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윽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집 안에 들어온 남편이 신발도 벗기 전부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미쳤어? 내가 우리 집 사려고 돈 모아두는 통장에 돈 넣으려고 하니까 없는 계좌라더라. 은행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이 해지해서 돈 다 빼갔다던데 그 2억 어쨌어? 혹시 다른 여자 생겼니? 그 여자가 돈 좀 가지고 오래? 아니야. 웬 여자 타령이야? 내가 당신 말고 다른 여자가 어딨어. 사실 당신한테 말을 미리 했어야 했는데 누나한테 돈 빌려줬어. 누나가 돈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말할 시간이 없었어. 누나? 당신 누나한테 돈 2억을 갖다 바쳤단 말이야 지금? 갖다 바친 게 아니고 빌려준 거지. 내 말 좀 들어봐. 그렇게 소리만 질러대지 말고. 매형이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혀가지고 급하게 그거 메꿔야 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거 안 메꾸면 매형 회사에서 잘린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해. 아주버님이 회사에 잘못을 해서 잘리면 잘리는 거지. 왜 내가 모은 피 같은 돈을 빌려주냐고. 왜?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야. 매형이 회사 잘리게 생겼다는데 그깟 2억도 못 도와줘? 대신 도와주면 나중에 투자처 알려줘서 2억보다 더 불려준대. 매형이 잘리면 누나도 큰일 나는 건데 빌려줄 수 있잖아. 그리고 매형 돈 잘 버니까 금방 갚을 수 있대.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모은 돈인데 네 맘대로 그럴 수가 있어?
적어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내가 은행에서 확인 안 했으면 계속 모른 척하고 나한테 말 안 했을 거 아니야. 말하려고 했어. 근데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깜빡한 거야. 내가 노름해서 없어진 돈도 아니고 곧 다시 이자까지 쳐서 받을 건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깜빡해?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 2억을 꺼내서 써놓고 깜빡? 2억이 깜빡할 수 있는 금액이니? 왜 자꾸 네 돈이래? 통장 명의 내 이름인 거 몰라? 그럼 내 돈이야.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나한테 돈 내주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너한테 허락받아야 하냐? 이게 말하는 것 좀 봐. 명의만 네 명이지. 솔직히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빨리 가서 당장 받아와. 저희는 그날 옆집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민원을 받고서야 싸움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저희는 처음으로 각방을 썼어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는 저에게 매형이 다음 달에 돈을 바로 갚는다고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근데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최근에 회사 사람들이 신우이한테 돈을 못 받았다고 했던 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통장을 해지한 날이 제가 신우이에게 찾아가서 회사 사람들 이야기를 했던 다음 날이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회사 사람들이 밀렸던 수익금을 다 받았다고 저에게 말했고요. 제 느낌상 남편에게 받은 2억으로 밀린 수익금을 지불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 그날 반차를 쓰고 심외부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심외부에게 할 말이 있으니 빨리 내려오라고 했고 저희는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체 처남댁이 웬일이야? 이 시간에 갑자기 나를 찾아 회사까지 오고. 빙빙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혹시 회사 투자 기밀 유출해서 따로 사적인 투자회사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세요? 뭐?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우리 부모님 돈 투자하신다고 알려달라고 해도 절대 안 알려드리는데 왜 남의 회사에 찾아와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회사 사람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난 그런 짓 절대 안 하지만 혹시라도 누가 듣고 회사에 이야기하면 내사 들어가고 내 회사 평판 안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럼 혹시 회사에 손실을 크게 입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어요? 그거 막으려고? 크게 손실? 그걸 막아? 내가 최근에 크게 손실 낸 적이 있으면 승진을 했겠어? 그리고 투자회사 직원이 일을 하다 보면 투자 손실도 날 수 있는 거야. 그걸 일일이 직원이 자비로 메꿔야 하는 거면 누가 투자회사를 다니겠어? 욕먹고 승진 안 될 수는 있지만 손실 난 걸 본인 돈으로 메꾸지는 않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심해부는 신우이와 한편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심해부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정말 맹세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 나 참, 이 여편네.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다니는 거야? 회자 투자 모임은 뭐고 동생한테 갑자기 내 핑계를 대면서 2억까지? 진짜 형님한테 투자처 안 알려주셨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투자 모임 형성된 지 꽤 된 것 같던데요. 나야 절대 안 알려줬지. 한국 들어와서 처음에 아내가 자기한테 우리 회사가 투자할 예정인 주식 종목이나 땅 같은 거 알려달라고 자꾸 그랬던 적이 있어. 근데 내가 기밀이라서 안 알려주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하던데. 그러고 보니 내 핸드폰이랑 컴퓨터를 자주 뒤적거리긴 했어. 난 내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라도 피나 의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회사 정보 보려고 그랬던 것일 수도 있겠네. 혹시 그 투자 모임이라는 곳에서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아? 저는 회사 사람들에게 받은 투자 계획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심해부는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투자 계획서를 디자인만 바꿔서 투자 모임 사람들에게 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신우이는 남편이 자기한테도 회사 내에서 투자하는 곳을 안 알려주자 몰래 뒤져서 정보를 빼내와 회사에서 자신만의 투자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우가 정보라고 빼낸 곳이 돈 되는 좋은 투자처가 아니고
심해부 회사에서 향후 수익이 떨어질 곳들이라고 투자하지 말라고 만든 목록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잘못 알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돈을 몽땅 투자하게 되었고 최근에 정말 망하게 된 거였죠. 투자한 곳이 완전 폭망해서 원금을 거의 날리게 되자 매달 주기로 한 수익금을 자기 남편 월급이랑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어떻게 메꿔서 지급을 해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집까지 찾아가서 회사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한다고 말을 하니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제 남편에게 급한 일이 있다면서 돈을 받아서 급한 불을 끈 것이죠. 참, 내가 몇 년을 함께 산 여자가 이런 여자였다니. 돈이 그렇게 좋아서 남편 컴퓨터나 뒤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생한테 거짓말을 쳐서 2억이나. 게다가 투자 모임 사람들한테는 내가 알려준 정보라고 했다고? 네, 다들 외국계 다니는 남편이 형님한테 정보 몰래 빼다 준 걸로 돈 벌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내가 일부러 그랬든 아니든 회사 내부 기밀이 빠져나간 게 알려주면 나도 공범으로 몰릴 수가 있겠는걸. 나 이러다 진짜 회사 잘릴 수도 있어. 그것뿐만 아니고 내부 정보 유출해서 투자 권유한 셈이니 깜빵에 갈 확률도 배제할 수 없고. 그래도 우선 아직 정확한 건 아니니 내가 알아보고 연락할게. 그러니 아직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네, 알겠어요. 사실 저도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외부는 머릿속이 더 복잡하시겠죠. 사실 파악하시고 정확히 알게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우선 저도 가만히 있을게요. 그렇게 며칠을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더니 남편이 옷가지들을 상자에 넣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뭐해? 갑자기 옷을 왜 다 끄집어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장기 출장이라도 가? 출장은 무슨.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이사 가야 돼. 그래서 미리 짐 좀 싸두려고. 얼마 전에 이 집 내놨는데 연락이 와서 오늘 계약금 받고 계약서 썼어. 계약한 사람이 이번 주 주말에 집에 바로 들어오고 싶다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얼른 이사 준비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사를 왜 가는데? 집은 또 언제 내놨었고? 저번에 말했잖아. 매형한테 큰일 났다고. 내가 준 2억으로 부족해서 누나가 자기 집을 내놨는데 거기는 비싸서 그런지 바로 안 나간대. 그래서 우선 우리 집 팔고 빌려주기로 했어. 뭐? 저번에 준 2억으로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 집을 팔아서 돈을 줘? 미쳤냐?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고? 몇 달만 지나면 바로 돈 갚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은 오피스텔 단기 계약해서 들어가 있자. 당신 회사 가까운 쪽으로 가면 당신 출퇴근도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아. 뭐라는 거야? 왜 멀쩡한 집 놔두고 우리가 오피스텔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누나한테 오피스텔로 들어가라고 해. 네 누나 사기꾼이야. 너도 등신같이 당한 거라고. 네 매형한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네 누나가 사기쳤는데 망해가지고 돈이 필요한 거야. 그게 무슨 막말이야? 왜 남의 누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알아봤는데 심해부 회사에 손실 입힌 거 없대. 네 누나가 말하는 거 다 구라고. 네 누나가 회사 사람들 돈 가지고 투자했는데 싹 망해서 너한테 사기쳐서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는 중인 거야, 등신아. 그럴 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누나가 나한테 사실대로 말했겠지. 난 사실대로 말했어도 통장 깨고 집 팔아서라도 누나 도왔을 텐데. 우리 누나가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어.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못 믿는 눈치였어요. 사실을 다 말해줘도 믿을 생각도 안 하네. 니네 누나가 사기칠 사람 제대로 골랐다, 야. 그러지 말고 너네 누나 집 가자. 가서 너네 누나한테 직접 들어보자. 저희가 신우이 집으로 갔더니 이미 심해부와 한바탕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남의 컴퓨터를 뒤져서 우리 회사 기밀 빼돌린 거 맞잖아. 그걸로 사람들 모아서 돈 투자했고. 아니야? 그래, 맞아. 맞는데 그게 왜? 당신이 나한테 알려준 거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잖아. 상관이 없긴 왜 없어? 어쨌든 내가 정보를 제대로 관리 못한 탓으로 기밀이 누출된 건데. 그리고 네가 내 마누라잖아. 그거 회사에서 알아봐. 내가 안 알려줘서 네가 빼돌렸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
세금까지 아끼려고 법인 만들어서 투자할 정도로 전문적으로 했는데 누가 내 말을 믿겠냐고. 혹시라도 당신 회사에서 알게 되면 내가 몰래 빼돌렸다고 말할게. 그럼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그 서류 좀 치워. 아니! 당신이 이미 사람들한테 네 남편이 외국계 회사에서 빼온 정보라고 하면서 투자금 유치했잖아. 그 사람들 입은 어떻게 막으려고? 그래도 최근에는 투자 블랙리스트 기업 정보로 투자해서 쫄딱 망했으니 알려줘도 덤터기 쓰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 생길 수도 있으니 나 당신하고 이혼해야겠어. 이거 이혼 서류 얼른 작성해. 난 당신처럼 가족들 속이고 등쳐먹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마침 심해부가 신우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고 있더군요. 누나, 진짜야? 나 이 사람한테 이미 다 들었어. 근데 누나가 나한테 사기칠 일 없다고 큰 소리치고 왔는데 둘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나 보네. 진짜 나한테도 사기친 거였네? 맞아? 그런 거야? 처남, 그래 맞아. 처남도 이 여자한테 당한 거야. 누나라는 게 동생한테 사기나 치고. 난 더 이상 이런 여자랑 못 살아. 빨리 이혼 서류 작성해.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이번에 급한 불만 끄면 또 다른 곳에 투자해서 돈 풀리면 되니까 사기치려고 한 거 아니야. 또 다른 투자처는 어떻게 발굴하려고? 또 내 핸드폰이랑 컴퓨터 뒤지려고 했어? 심해부와 남편의 질문에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형님은 저를 보더니 마구 쏘아대더군요. 올케는 입이 왜 그렇게 싼 거야? 내가 분명히 비밀로 해달라고 했잖아. 이것 봐. 올케가 입을 잘못 올려서 집안이 시끄러워졌잖아. 현민이가 전세금 빼주면 급한 건 다 해결되는 거였는데 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서 이 지경을 만들어? 왜? 네? 지금 형님이 남편한테 이혼 서류 받는 거랑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한테 사기꾼 취급받는 게 다 제 탓이라고요? 동생이랑 남편 등쳐먹는 주제에 어디서 남 탓이야? 자, 이거 회사 사람들이 그쪽 주래요. 어디 회사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제 탓이라고 말씀해 보시죠. 저는 서류 한 장을 신우이에게 쓱 내밀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고소한대요. 고소장이에요. 며칠 전 심해부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혹시라도 이 문제가 회사에 알려져서 자기가 다 덮어쓰게 될까봐 이혼할 거라고 미리 저에게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 사람들에게 투자했던 것들에 심해부는 상관이 없고 신우이가 몰래 정보를 빼왔던 것이고 최근에는 잘못된 정보로 투자해서 완전 쫄딱 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랬더니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전 재산을 믿고 맡긴 사람도 있던지라 사람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에게 작성한 고소장을 미리 건네주면서 신우이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아직 접수한 건 아니고요. 이번 달 내로 회사 사람들 투자금, 원금 전부 다시 돌려주면 고소장 접수는 안 하고 이 문제 덮을 거래요. 그러니 여기서 제 핑계 대면서 저한테 소리치고 있을 시간에 어디 막노동이라도 하면서 돈 벌어오세요.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이미 수익금이라고 하면서 수중에 있던 돈 다 나눠줬는데. 여보, 당신 돈 좀 가진 거 없어? 이러다가 나 깜빵 가게 생겼어. 당신 애 엄마인데 당신 아이 범죄자 자식으로 만들고 싶어? 당신 범죄자 남편으로 살고 싶어? 나도 당연히 범죄자 남편 싫지. 그러니까 너랑 이혼한다고. 내 애를 이런 사기꾼 손에 맡기고 키울 수는 없잖아. 현민아, 너 오늘 집 계약했다며. 전세금, 너네 집 전세금 좀 빨리 보내줘. 그걸로 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그거라도 좀 빌려줘. 내가 얼른 갚을게. 누나, 정신 차려. 누나 나한테 그 돈 빌려가서 못 갚아. 갚을 능력 없어. 누나 때문에 나도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집 사려고 몇 년을 개고생해서 모은 2억은 언제 돌려줄 건데 이 사기꾼년아. 남편 역시 신우이에게 어떻게 동생한테까지 사기를 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신우이는 매부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고소해서라도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 자신의 회사 기밀이 누출된 것까지 알려져서 자기에게 불똥이 튀기 전에 매부가 이혼을 강력하게 밀어붙였거든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는커녕 아이 양육권까지 빼앗겼죠. 심해부와 이혼을 하고 회사 사람들의 투자 원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여서 결국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기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금액이 너무 커서 시댁에서도 당장 마련할 수가 없는 금액이었어요. 올케, 그 사람들 회사에서 맨날 만나잖아. 어떻게 좀 안 될까? 돈은 어떻게든 갚을 테니 고소 취하 좀 해달라고 말해줘. 제발 부탁이야. 직접 회사 사람들한테 부탁해 보세요. 사람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제가 하는 말은 씨알도 안 먹혀요. 그래, 알겠어. 근데 사람들이 내 연락을 안 받아서 올케가 사람들 좀 모아줄 수 있어? 그 사람들한테 번거롭게 오라가라 하지 마시고 형님이 직접 회사 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맞춰서 찾아오시는 건 어때요? 신우이는 제 말을 듣고 다음날 당장 점심시간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투자 모임을 하던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돈 떼먹고 사기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제 돈 같이 투자했고 같이 날려먹었어요. 잘못된 정보였던 거지 제가 이익 본 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똑같은 피해자일 뿐이에요. 피해자? 이거 뭐야? 사과하러 온 거 맞아? 어디서 피해자라고 운운하는 거야? 야, 너 뭐라고 했어? 네 남편이 회사에서 알려준 투자 정보라며. 근데 아니었잖아. 네가 몰래 빼낸 정보였다며? 그것부터가 네가 사기친 거야, 알아? 사과하러 온 줄 알았더니 뭔 핑계가 이렇게 많아? 네 돈도 잃었으니까 네가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 말은 제가 이 일로 이익 본 건 없다고요. 저도 이번 일로 이혼당하고 전 재산 다 잃고 아이 뺏기고 완전히 인생 날아갔어요. 그런데 저한테만 자꾸 잘못을 돌리시니까. 이게 진짜? 네가 사람 모아서 돈 투자하라고 야부리 털었잖아. 2배는 기본이라고 얼마나 우리 앞에서 으스댔어? 네가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법원에서 판단해 주겠지. 남의 소중한 점심시간 뺏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얼른 꺼져! 제가 일부러 자리를 마련해 주었지만 신우이는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사과하기는커녕 자기도 피해자라고 눈물을 짓더군요. 그게 오히려 사람들의 화를 돋우게 되었고 그 뒤로 회사 사람들은 신우이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바로 전셋집 계약은 취소해서 다행히 전세금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남편은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말을 했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 남자를 믿고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이랑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통장에 모아두었던 2억 중 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었고요. 이후 한동안 회사 사람들에게 가족이면 한패라고 의심받기도 했지만 시댁에서 자기네들 집 팔고 여태 모아두었던 돈과 함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겨우겨우 회사 사람들의 투자 원금을 모두 갚아주었어요. 그 뒤로 저에게도 뭐라고 하지 않아서 다시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돈 없는 집안 여자라고 무시해서 투자 권유를 안 한 것이 정말 처음만 다행이었던 것 같네요. 저는 요행 부리지 않고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